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대신 판단해주고, 대신 선택해주고, 대신 기억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편리함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가장 완벽한 통제는 통제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Journey to Insight JTI 북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언어와 기억하는 과거, 느끼는 감정까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면 그 믿음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지 오웰의 1984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사회주의적 이상을 믿었던 그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뒤 권력이 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보았고, 자신이 믿었던 진영 안에서도 사실이 왜곡되고 기록이 뒤바뀌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후 그는 권력이 진실을 통제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6년 이후 내가 쓴 모든 진지한 글은 전체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쓰였다. 그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 결핵으로 건강이 악화된 뒤에도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고하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었고, 분명 존재했던 사실들조차 기록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웰은 권력이 기억과 언어, 생각까지 통제하기 시작할 때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목격합니다. 1984는 그 두려움에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 사람들은 빅브라더라는 절대 권력을 두려워하며 진실과 기록마저 통제당한 채 살아갑니다. 평범한 당원으로 살아가던 윈스턴 스미스는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당이 반역자라 낙인 찍은 자들이었지만 그 사진은 누구보다 충성스러웠던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설 속 국가인 오세아니아는 여러 부서를 통해 시민들을 통제합니다. 그중 진리부에서 일하는 윈스턴은 과거의 기록을 고쳐 당이 원하는 현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당의 말과 맞지 않는 사실은 지워지고 존재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당이 현재의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해 반역 없이 반역자를 만드는 엄청난 모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은 무오류다 라는 믿음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소각장에 넣지만 그 사진이 존재했다는 기억은 윈스턴에게 새로운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빅브라더의 충실한 도구였던 그가 저항을 꿈꾸게 됩니다. 윈스턴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고, 당의 고위 간부인 오브라이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는 인물이라 의심했던 줄리아와 조금씩 마음을 나누며 통제 속에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그녀와 함께 사적인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윈스턴이 줄리아의 손을 잡고 오브라이언을 믿으면서도 끝내 떨쳐낼 수 없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텔레스크린의 눈이었습니다. 소설 속 텔레스크린은 강제적입니다. 거리 곳곳과 집안,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당의 선전과 명령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24시간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숨소리까지 기록하며 미세한 표정 변화로 짧게 스쳐간 반항의 생각마저 감지합니다. 피할 수 없는 감옥, 그 자체가 텔레스크린입니다. 언제든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보여질 것을 의식하고 기록될 것을 고려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는 것들조차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1984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빅브라더를 두려워하며
당이 만든 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 감시는 어느새 자기 안의 목소리가 됩니다. 이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의심하며 마음속 생각까지 숨기기 시작합니다. 1984에서 진짜 통제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침묵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는 행동을 넘어 생각에까지 닿습니다. 당은 언어를 줄입니다. 행복하다와 행복하지 않다, 좋다와 나쁘다만 남고 그 사이에 수많은 표현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훨씬 단순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해질수록 생각 역시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은 결국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짧고 강한 말에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깊게 생각하기보다 빠르게 판단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스스로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소설 속의 뉴스피크입니다. 그 목적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1984의 세계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의 입을 막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생각이 태어나는 자리 자체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은 말합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말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순을 알면서도 동시에 믿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것이 1984의 이중사고입니다. 거짓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결국 무엇이 진실이었는지조차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윈스턴 역시 이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은 모든 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도, 줄리아와 함께할 미래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모두 당의 의문을 품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날 장소를 내주었던 늙은 서점 주인과 오브라이언 역시 당의 편이었습니다. 그는 저항 세력이 아니라 당에 가장 충성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윈스턴은 그렇게 자신이 믿었던 사람의 손에 체포됩니다. 이후 그는 애정부로 끌려가 고문과 공포 속에 갇힙니다. 당은 단순히 그의 행동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던 진실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자기 자신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은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 틀렸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윈스턴은 고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질 고통을 줄리아에게 돌리라고 외칩니다. 사랑은 공포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은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하게 함으로써 마지막 믿음까지 무너뜨립니다. 이제 윈스턴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우연히 마주치지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배신했고 그 기억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에 홀로 앉은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닙니다. 방황이 끝났음을 알리는 완벽한 복종의 신호입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을 올려다봅니다. 그는 이제 당 그 자체입니다. 윈스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는 어쩌면 가장 편안한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게 의심하던 인간은 사라지고 확신 속에 복종하는 인간만 남았습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소설 마지막 문장은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권력 앞에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처참한 패배의 기록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과연 끝까지 당신의 것일 수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 곁에는 어떤 텔레스크린이 있습니까? 우리의 텔레스크린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합니다. 당신이 오래 머무는 화면들,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만 보여주는 피드들, 취향을 끊임없이 학습하는 알고리즘까지.
SNS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간이지만 때로는 더 깊은 고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세계를 세상의 전부로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윈스턴의 텔레스크린은 자유를 빼앗았지만 우리의 텔레스크린은 자유 안에서 생각의 범위를 조금씩 좁혀갑니다. 중요한 건 누가 우리의 시선을 결정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익숙하지 않은 문장을 읽고 내 생각과 다른 글 앞에 멈춰서야 합니다. 불편함은 생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취향이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임을 증명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를 정해진 틀 밖으로 꺼내는 첫 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1984에서 당은 기록을 조작해 과거를 지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언어로 생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남들의 생각에 좋아요를 누르는 대신 자신만의 문장으로 기록하고 스스로의 질문을 남기는 일. 당신의 기록은 알고리즘이 설계한 이 거대한 오세아니아 속에서 온전한 나로 남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조지 오웰을 20세기의 예언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래를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기억과 언어 그리고 생각까지 설계될 때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빅브라더는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빅브라더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당신이 남기는 작은 기록들은 온전한 나를 만들어갑니다. 1984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